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돌파구 될 수 있는 대응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비 오는 날씨만큼 시장 차갑고 추웠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 가운데 코스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 시장 기업들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이 반대매매 물량 출회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시장 분위기 가라앉았습니다. 그나마 현대차 1분기 역대 최고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미증시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출발은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531선으로 출발한 지수였지만 10시 정도부터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장중한때 2%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대비 1.37% 내리면서 2489.02포인트로 2500선은 이탈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 초심이 얼어붙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순매수 보이던 개인이 장 막판에 던지면서 매도로 자리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순매수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매수와 매도 금액이 같았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10시 정도부터 밀리면서 오후 1시 20분에는 무려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저점에서 그래도 올라오면서 어제 대비 1.93% 내린 838.71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7거래일째 같은 양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홀로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7일 내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전에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의 고점이었던 1,337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외환 스와프 거래 단행 소식이 들리면서 환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3원 30전 내린 1,331원 50전으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골든마우스 전문가 그리고 공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참 4거래일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와서 그런지 더 착 가라앉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더 힘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네. 진짜 네. 방금 제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정말 시장이 가라앉는 좀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비도 오는데 네. 또 이제 시장도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든 하루였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특징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 시즌에 이 골든마우스를 1등으로 만들어준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게 감이 오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런 그 다우데이터 아니면 삼천리, 성강 요런 종목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월요일부터 이제 하한가를 맞이했고 오늘도 또 이제 하한가를 맞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의 지금 네.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쵸. 자 이게 저는 요 차트를 보면서 사실상 제가 좀 진짜 이거를 좀 방송에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여러분 지금 성강이라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다우데이터랑 성강이나 뭐 삼천리 아니면 대성홀딩스 지금 뉴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제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성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들 3월 19일 2020년도에요. 2020년도 3월 19일 이때 시장이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나서 이 시기에 종목이 다시금 서킷 브레이크가 풀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해서 17만 2천 원까지 2000%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매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매매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야 골든마우스야 근데 너는 다우데이터를 이제 11월 달에 작년에 갖고 와가지고 매수하지 않았냐 그럼 이때도 저점 대비해서 이미 몇백 프로가 올랐는데 왜 매수를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또 2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구간 자체가 어디냐면 다시금 제가 매수할 때 구간으로 왔어요. 이게 보시면 제가 매수할 때 네. 작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해서 올라갈 때까지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내려가는 건 하루아침 만에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네. 참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했고요. 왜 이때 매매를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기업 분석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인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측면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매수를 했을 당시에 영업이익 자체가 22년도 영업이익이 안 나왔을 때예요. 21년도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는 1조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8천억인데 영업이익은 1조 3천이었어요. 영업이익이 이미 시가총액만큼 더 벌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우데이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이 5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특징주로 다우데이터를 가지고 왔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디서 매수하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 겁니다. 네.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만 이제 그 좋은 주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제가 지금 이렇게 4개의 선을 그어놨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8만 원, 9만 원대 매수한 사람과 또 이 7만 원 부근 그리고 5만 원대 부근 또 4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마음가짐 자체가.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 네.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들 제가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시황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것도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적인 측면이 막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 단지 2차 전지라는 섹터로 인해서 지수만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의 증시거든요. 절대 그래서 고점에 현 상황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공략을 한다. 그리고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그만큼 더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우데이터를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다우 데이터였습니다.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4월 18일 화요일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5, 6개월에 걸쳐 올라온 지수, 어제 오늘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계 투자자 매물 폭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미 최근 주가는 고점에 올라와 있었다 의견 주셨고 정리해보면 고점에 있는 종목 전략은 반드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대원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네. 삼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삼화전자는 사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요즘에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가 아주 강세를 좀 보이고 네. 있죠. 유니온을 더불어서 뭐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렇고 뭐 노바텍도 그렇고 히토류에 힘만 엮이면 뭐 날아가는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좀 내면서 네. 그러면서 네오디뮴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했던 히토류를 좀 제외하고 페라이프 코어를 좀 사용할 확률이 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삼화전자가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화전자라는 기업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좀 기록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아마 내일 뭐 갭상승으로 좀 상승을 좀 하더라도 좀 눌림을 좀 보이지 않을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4,600원 부근을 좀 저항을 맞던 자리에서 좀 눌림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과거에 현대에서 수소 자동차의 폐 라이프 코어를 좀 양산을 좀 공급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좀 재부각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히토류 관련주랑 자동차 부품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오늘도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로 한 2조 9천억 정도를 좀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좀 높은 수치로 3조 5천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와 놀랍게 최대 1분기 네.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내일도 이제 기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은 자동차 부품주 뒤이어서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연준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 네. 말을 발언을 안 못해요. 하죠. 네. 네, 발언을 못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으로 좀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올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주의하는 게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삼화전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를 배제하고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시세 분출이 됐는데요. 다만 내일 갭상승 이후에는 좀 눌림 예상해 주셨고 히토류 자동차 부품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집중해 보자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좀 두 번째 특징주로 네.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이제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해줬던 종목을 네. 조금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그 앵커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네.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알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 가족들을 맞아요. 거실에 모으게 네. 만들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약속인 아,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사실 그 산업의 발달이 되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네. 종목을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이제 OTT 관련주 종목이고 네. 이제 종목명은 알로이스라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장이 시작되면서 정말 뭐 몇십 분도 안 돼가지고 상한가까지도 또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그려줬거든요.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산업은 진화를 해요. 자
우리가 옛날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 TV가 처음 보급이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아버지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처음에 TV가 보급이 됐을 때 이 시골에서 모여가지고. TV가 있는 집은 네, 맞아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 TV라는 게 각 그 집안마다 보급이 되면서 네.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이제 계속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적으로도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그 모습들을. 근데 이제 그런 그 TV에 모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거실에 모이게 했던 것들을 어떤 게 바뀌게 했냐 또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 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사실상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걸 보십니까? 유튜브 보시죠? 네. 넷플릭스 보시죠? 디즈니월드 보시죠? 산업이 발달했어요.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OTT 관련주는 제가 계속해서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지금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넷플릭스 CEO와 만나서 이제 한국의 이런 OTT 산업에 4.4조 원 요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에 진화하는 어떠한 그 산업들이 진화를 하고 발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에 내가 뒤처지고 있고 기술에서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뭐 얘네들이 좀 돈을 잘 벌고 있고 버티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춰서 진화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산업들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이스였습니다. OTT 관련 주이죠.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 이후에 윗골에 응봉 크게 달면서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넷플릭스 CEO가 만나서 K 콘텐츠 투자 소식에 올랐지만 이런 진화하는 기업, 산업은 유심히 지켜보자고 인사이트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제가 두 번째 무대를 좀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KB 오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네. 이건 역시 오늘 뭐 시장을 뒤집은 거는 뭐 히토류나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이렇게 부품 관련주나 이제 현대차랑 대형주는 뭐 현대나 기아만 좀 오름세를 좀 보였고 경기 방어주라든지 보험, 통신 금융 이런 쪽만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지수가 장중에 뭐 한 선물이 한 1조 원 정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투심이 좀 위축된 것 같고 그 뒤이어서 오름세를 보인 거는 실적을 좀 앞둔 자동차 부품 관련주만 좀 오른 것 같고 KB 오토시스가 오늘 장중에 한 19% 정도 좀 오름세를 보였고 이거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무료 방송 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차트죠.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급등을 보이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 N자형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주봉도 지금 관통형으로서 지금 딱 9% 정도 부근까지도 오름세를 좀 보였듯이 네.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이제 중소형주들도 같이 좀 따라가는 것 같고 덕양산업도 상한가에 마무리 지었고 성우하이텍도 이렇게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제가 월요일부터 자동차 부품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딱 아니나 다를까 딱 오름세를 좀 보여줬어요. 네. 내일도 아마 자동차 부품주가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서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조지아주 공장 건설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뒤이어서 이제 현대차 실적 때문에 또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는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전기차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대형주까지 지속적으로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KB오토시스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대장주 움직이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동차 부품주에서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장중에 19%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시간외에서는 5%가량 조정받았습니다. 내일까지도 자동차 부품주 추가 상승 예상해 드렸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공대원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의 실적 발표될 기업들과 더불어서 네. 관련 종목을 좀 어느 관련 기업을 좀 봐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수급이 어느 기업이 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 만큼 경기 방어주 또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런 브리핑 관련된 내용과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공대원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린 전략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4월 21일에 매수했던 대동기업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매수하고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 5%,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동기업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대동기업은 사실 정말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네, 표현을 다음날 하고, 바로. 네, 다음날 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농사철이고 이러니까 맞아요. 좀 여러분들 푸근하게 실적도 네. 괜찮은 양호한 종목 이제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기업을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그러니까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해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좀 차트를 보시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러우 전쟁이 2월 달에 터지고 나서 사실 뭐 사료주, 곡물주, 뭐 수산물주 전부 다 오르고 이제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3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료, 곡물, 비료 올라가는 건 당연해. 근데 또 농사를 지을 거면 어떻게 보면은 농기계들이 엄청 필요할 것 같지 않냐라는
많은 인식들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네. 이제 사실 농기계 관련주 대동기어도 작년 이제 하락 장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빛이 났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유통 비율도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또 품절주 관련주 친구들의 상승 흐름도 매우 좀 적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동기어도 좀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각조각들이 좀 맞아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제 매수에 가셨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분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날에 이제 시장이 사실 금요일 날 지금 지수 자체가 사실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지금 시장 흐름이 매우 안 좋게 나와주고 있고, 농기계 관련주들도 사실 그 금요일 같은 시장에 금요일 날에는 별로 그렇게 장 초반까지는 별 흐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막판쯤에 이제 사실 G7에서 농업 장관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특히나 이제 농업 관련돼서 그런 회담들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대동기업뿐만 아니라 아세아텍 같은 종목, 그 농기계 관련주 친구들의 흐름이 같이 나와줬거든요. 대동기업도 나와줬고,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세아텍은 어떻게 보면 더 수혜를 크게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의 국빈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아세아텍도 포함이 되면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7%까지 또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던 종목이 아세아텍이었고, 금요일 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농업 재건 이슈들이 터지면서 농기계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상승을 해줬다라는 종목이 그 아세아텍이고요. 네. TYM도 사실 흐름을 같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대동기어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금요일날 운이 네. 잘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별로 증시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 더 큰 수익률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시지만은, 저희가 애초에 잡은 목표 수익률이 5%였습니다. 그러면 5% 수익 달성은 이미 한 상태고 남은 잔량으로 좀 더 보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전량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남은 잔량으로 또 종목을 더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세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더욱더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대동기업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네. 남은 좀 소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더 흐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기업 시장 변동성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 수익률 달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또는 잔량으로 대응 방법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4일에 매수했던 DLENC입니다. 건설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은 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DLNC 같은 경우에 네. 저는 건설 친구들 네.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흐름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번 같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건설 친구들은 사실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조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네. 전통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건설주고 조선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탈바꿈을 하냐? 지금 내가 원래 하던 사업들 자체가 힘이 드니까 이게 계속 이걸 유지하면은 결국 우리도 망하기 때문에 다른 활보, 다른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게 그게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더욱더 건설주 아니면 조선주 친구들을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이 기나긴 박스권을 뚫어준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사실 현대건설도 저희 노란톡방에 저번 시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DLENC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DLENC가 요번에 매수 들어간 구간 자체를 한번 네. 보시면 어디서 매수를 했냐. 지금 여기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게 월봉으로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거의 31,000원, 3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정말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영업이익, 근데 골든마우스님 영업이익은 이미 좀 많이 그 급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트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그 실적이 좋게 나온 게 그 해외 그 수주액 자체가 4,0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액이 4,000%가 증가를 한 상태고 DLENC도 지금 1,000%가 증가를 한 상태예요. 네. 그럼 저는 지금 DLENC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이 종목? 네. 저는 이 종목 기대가.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목표 수익률까지 근접하는 수익률까지 보셨다가 네. 다시금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도 같이 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다시 지금 약수익권에서 머물고 있을 텐데 저희가 요런 그 친구들 특히나 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DLENC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 전문가님께서 충분한 저점에서 매수 전략을 드렸죠.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볼 때 이번 주 DLENC 실적 발표 좀 기대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보유,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4일에 매수했던 선진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리오프는 화장품 주인데요. 금요일부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계 우려 악화 네.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제 네. 한 골든마우스는 이제 어떻게 어떡하냐. 해요? 네. 지금 시장 밀리면서 지금 화장품주 다 밀리고 있다고 네. 근데도 화장품주 얘기하고 계시냐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선진뷰티 사이언스를 AS로 가지고 왔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진뷰티 사이언스 아니면 차백신이 아니라 피부 임상 네. 그 연구센터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연우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리오프닝의 이제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차트를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게 사실 자 리오프닝 이꼬라면 중국이고 중국 이꼬라면 리오프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화장품주, 항공주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해도 이꼬라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자, 여러분 잘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간을 지냈죠? 코로나였어요. 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얘네는 매출이 그냥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가리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옥석가리냐? 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은 좀 기피하셔야 돼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 근데 중국의 의존도 쪽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다른 파이프 라인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애들 그리고 그 건설한 파이프 라인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화장품 하면 그냥 다 중국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다 매수하는 거 아니야? 다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엄연히 아닙니다. 왜? 자,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보시면 네. 얘네들이 그거를 느꼈어요. 기업들 자체가 그 화장품 기업들이 뭘 느꼈냐면은 야 예전 같은 경우에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 화장품 소비들이 정말 막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 친구들이 중국 쪽으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도 좀 증시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차 전지 하락 요인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 우려가 너무나도 많이 커지고 있고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금 증시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자, 이 화장품 애들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중국과 한국의 그 관계로 인해서 너무나도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매출적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적으로 그 이러한 변동성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다른 쪽으로 할색을 모색했어요. 그냥 우리 그 화장품 쪽 그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한테도 너무 좀 그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연예인들은 잘 모르는데 BTS는 압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BTS가 정말 글로벌적인 가수예요. 근데 지금 그런 그 BTS가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공연하고 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K-뷰티 그리고 K 그 한류가 정말 폭풍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에 있어 중동 쪽 그리고 유럽 쪽 뭐 그 아메리카 쪽 아니면 뭐 다른 그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 중국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기업
기업이냐 아니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이거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준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은 지양하시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주 전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SP 시스템스인데요. 지난 AS 때 이런 지속적 관심이 요요하다 보유 의견 주셨고 지난주 수요일에 25.49%나 크게 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좀 시장 장세와 함께 조정받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또 주실까요? 네, 지금 팔아도 수익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흐름 보고 재무 흐름을 본다면은 네. 지금 일봉상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때 추천이 나갔죠. 이날 추천 나가서 뒤이어서 지금 저점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네. 단기 평선들은 다 이탈한 상황이고 아마 지수 영향으로 좀 밀렸지만은 지금 지난 저점 13,150원. 네. 손절선은 13,1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봇 저는 좀 기술주라든지 혹은 미래산업 관련주를 좀 좋아합니다. 로봇주라든지 뭐 AI라든지 혹은 드론이라든지 감속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왼쪽은 연간이고 오른쪽은 분기인데 지속적으로 흑자를 좀 나타내고 있죠. 매출도 뭐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로는 좀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아직까지도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일에도 한 9% 이상 급등세를 좀 보인 만큼 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 지수가 밀림에도 저점 높여가는 추세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2일에 매수했던 양자암호 관련주 KCS입니다. 지난 AS 때 8,800원 손절선 이탈해 드렸는데요. 손절선이 오늘 기준으로는 좀 살짝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KCS도 양자기술 관련주죠. 네. 지금 이것도 역시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재무 상태를 AS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 단기 평선들은 그동안 11,000원 부근, 1,400원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던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릴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주봉상 봐도 지금 한 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과거에 지금 N자형으로 장대 양봉 출현하고 나서 좀 눌리고 나서 그다음 양봉이 나왔죠. 그것처럼 지금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주봉상 좀 눌림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8,200원 부근 손절선은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CS 보유하고 계신다면 손절선 8,200원 제시해드리면서 대응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양입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이죠. 오늘 7%가량 밀렸다가 시간 외에서는 또 거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의 옥석가리 필요하다 지난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 또 주실까요? 네, 금양 리튬 관련주죠. 네. 과거에 밀릴 때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이때도 밀리고 있는데 어떡할까요?라고 한창 그 AS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끝났다라고 리튬을 다 안 보고 그때 당시에 리오프닝을 다 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추후에 92,500원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조정 주고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또 움직임을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 구간까지 지지를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다음 달 5월 달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저점 기준으로 네. 57,500원인데 네, 이 부분으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수익권인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좀 그래도 좀 비중을 좀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 산업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이후부터는 좀 시장 밀리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때 CPI 발표 앞두고 철강 관련 종목들 추천드렸거든요. 네, 네, 어떤 네. 의견 주실까요? 요것도 수익권이네요. 네. 네. 요것도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이구 산업은 좀 밀리죠. 구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경기에 좀 바로미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철강이나 구리 쪽은 밀리고요.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철강이나 구리 쪽은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5월 초에 FOMC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불안감이 좀 야기돼서 좀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지수도 하방으로 좀 내려꽂고 있어서 좀 냉각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추세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3,500원 부근에서 7,200원 찍고 지금 5,500원 부근이죠. 당연히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될 만한 자리예요. 5,000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도 아직까지 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5,000원까지 좀 밀릴 거 감안하고 반등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FOMC 앞두고 불안감에 지수 지지부진한 점 말해주셨고요. 다만 아직 추세를 꺾이지 않은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전략적 힌트를 들어보시고 힌트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또 이 AI, 네. 또 AI로 조금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자, 제가 오늘 특징주로 알로이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산업에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챗GPT 관련 그리고 AI 여기 섹터 친구들은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자 데이터 규제 완화를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데이터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카카오 그 먹통 사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가 좀 그 카카오 먹통 상태도 정말 우리가 패닉이 왔었잖아요. 네. 정말 하루였지만 그만큼 이 AI 그리고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챗GPT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챗GPT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고용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그 영업이익 면 측에서 이제 이
인건비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이제 챗GPT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 이제 입장에서는 감안을 할 수가 있고 요걸로 더욱더 뭐 5명, 10명의 사람의 일을 대처할 수 있겠구나. 챗GPT를 쓰면은 더욱더 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상 되게 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또 아셔야 될 게 옛날에 이제 참 산업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방 아시죠? 네. 우리가 그 정말 뭐 영화나 만화 보려면 비디오방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비디오 네. 테이프 빌려가지고 맞아요. 이러한 게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왜? CD가 나왔거든요. 컴퓨터가 나오고 CD가 나오면서 그 테이프를 안 봐요. 가서.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다 몰라 그랬고 이제 컴퓨터, CD로 봤던 것들도 다시 바뀝니다. 생활 환경이. 어떻게?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여기서 그냥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검색을 해가지고 보고 싶은 채널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 바뀌는데 그 산업에 못 맞추면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거고 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언플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저번 달에 상장 폐지됐거든요. 이 친구가 뭐 하는 기업이냐? MP3랑 PMP 만들던 데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그 젊은 때 생각해 보시면 네. MP3랑 PMP 많이 들고들 다니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만들기 코언플레이예요. 그 코언플레이는 근데 2003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네. 올해 이제 상장 폐지를 걸었습니다. 왜?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증시가 많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5%로 잡았습니다. 목표 수익률 5%로 잡았고 목표가는 6,730원, 6,730원이고 손절가는 5,57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는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AI 데이터 관련 부분 관심 갖고 봐야 하는 섹터이고요. 정부의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부분 또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추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네요.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의 힌트는 네. 일단 내일 기아 실적 발표를 하죠.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현대나 기아 수주를 받아서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범퍼의 네. 물량을 좀 공급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부품이 네. 매출이 증가하겠죠. 전기차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 눈에는 N자형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제 눈에는 7,500원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몸통 부근까지는 6,900원 부근까지 혹은 8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좀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실적이 좀 우수하게 나온 만큼 네. 기아 역시도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기대감이 좀 형성돼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네. 내일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목표 수익률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건 단기적으로 나간 종목이라서 목표 수익률은 5%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 매수가랑 매도가랑 목표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내일 기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긍정적 전망 주시면서 현대차 기업 기아의 공급 이력 있는 기업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5% 정도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공대원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 지금 진입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봐야 될 종목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리튬이 좀 들썩들썩했는데 이번 주만 해도 이제 히토류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주가 좀 들썩들썩하죠. 네.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들어와야 매수세가 몰려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 흐름을 잘 읽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공대원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